안녕하세요. 마침표 성형외과 서혜석 원장입니다. 코끝 성형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코끝 성형수를 할 때 쓰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비중격 연골이고 둘째로는 기연골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성형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중격 기연골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기연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채취를 하거든요. 우리 귀의 모양이 약간 오목하잖아요. 그래서 채취한 기연골도 오목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기연골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는 우리 콧구멍 사이를 가르고 있는 벽이에요. 그 벽이 비중격 연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따라서 비중격 연골은 기연골과 다르게 약간 빳빳하고 판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재수술인 환자분한테 이전에 사용했던 비중격 연골을 다시 채취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넓적하고 평평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한 이 정도 돼요. 한 크기는 보통 한 채취하는 게 한 3×2cm 정도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연골의 특성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재료가 더 유리할까요?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수술 방법을 아셔야 돼요. 두 개는 각각의 수술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비중격 연골로 수술하는 경우는 이 비중격 연골의 일부를 채취를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코의 기둥을 만들고 코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중격 연골을 다 없애버린다면 코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요 안쪽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비중격 연골을 채취를 해요. 보통 한 1.5에서 많게는 2cm 정도의 남겨진 부분을 두고 이 안쪽 깊숙한 곳에서 비중격을 채취하는 거죠. 대충 동양인의 경우에는 한 3×2cm 정도, 많이 나온다면, 적게 나온다면 한 2×1.5cm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이 채취한 비중격 연골을 가지고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덧대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일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실로 고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옮겨진 비중격 연골을 가지고 코를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비중격 연골을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연골은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해요. 우리가 채취한 기연골을 가지고 이런 기연골을 채취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중에 일부는 아까 비중격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일자로 만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모양으로 분리해서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진 부분은 바로 우리가 비주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게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코끝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다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은 코끝이 윗방향으로 올라가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들창코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래쪽 연골과 중간 쪽 연골 사이에다가 또다시 채취한 기연골을 집어넣으면서 얘로 아랫방향으로 밀게 돼요. 그렇게 돼서 밑에 쪽에 길쭉한 부분은 위쪽 방향으로 밀고 중간에 넣은 연골은 아래쪽 방향으로 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방향으로 코끝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상으로 두 개의 수술 방법이 간략하게나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되셨죠. 그러면 이런 수술 방법으로 인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비중격 연골을 가지고 밀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코끝을 만졌을 때 딱딱한 부분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코에다가 기둥을 만들어서 그걸로 미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움직임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처음에는 딱딱하고 움직임이 제한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중격 연골은 기연골과 달리 채취하는 양이 풍부하기만 하다면은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비중격 연골로는 그래도 귀연골에 비해서는 많은 프로젝션, 많은 코끝 올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귀연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올라가는 힘과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안에 기둥이 존재하진 않아요. 물론 비주 사이에 넣은 비중격 연골 자체가 기둥으로서 작용하긴 하지만 애초부터 안쪽에서 깊숙이 밀어내는 비중격 연골에 비하면은 결코 단단하지가 않죠. 따라서 귀연골을 가지고 사용하는 코끝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코끝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비중격을 채취하기 위해서 코 심부까지 박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빠르고 다른 염증이나 구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비중격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끝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귀연골을 가지고 수술한 경우에는 바로 그 지점에 지지대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격에 비해서 코끝 떨어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귀연골의 단점은 비중격과 달리 많은 프로젝션, 코끝 올림을 시행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보통은 연골을 이 위에다가 탑처럼 쌓아요. 요걸로 비중격 연골만큼 갖지 못하는 프로젝션, 코끝 올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제 생각에는 둘 다 좋은 수술이에요. 둘 다 좋은 수술인데 코끝이 너무 낮고 확실한 코끝 올림을 원하신다면은 비중격을 메인으로 잡고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요. 원래 코끝 모양이 이쁘시고 살짝만 올리기 원하신다면은 귀연골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주관적인 의견이고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두 가지만 따로따로 사용하지는 않기도 해요. 비중격과 귀연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비중격 양이 부족한 경우라면은 비중격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귀연골도 같이 채취를 해요. 이 경우에는 비중격으로 먼저 기둥을 만들어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귀연골의 방법으로 또 주위에 덧대면서 보강을 하는 거죠. 채취할 수 있는 연골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고 또 코끝이 나중에 처지는 거를 방지하고 싶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수술하기도 해요. 코 수술을 하고 한 1년 이상 경과를 보게 되면은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비중격으로 수술한 경우는 귀연골로 수술한 경우에 비해서 코끝이 처지는 경우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비중격 자체가 비주를 받쳐주지 못하고 심부 깊숙한 곳에서 이쪽 방향으로 코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밑에 귀연골을 덧대거나 위쪽으로 귀연골을 덧대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높은 코를 원하시지 않고 적당하게 내 라인에 맞는 코 모양을 내고 올리시고 싶다면은 비중격을 채취하지 않고 귀연골만으로 수술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내는 데는 더 적합하실 수 있어요.